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비즈니스, 뭐 투어, 또 라오스에 와서 태국에 와서 여성들 만나보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국제 결혼을 주선하는 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젊은 분이 30대 국제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주선해 주시느냐, 비용이나 절차를 알고 싶다, 그렇게 문의를 하셔서 제가 바로 답을 드렸어요. 저는 국제 결혼 업체도 아니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영상을 보고 저하고 친해지는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이 저하고 뭐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라오스에 놀러 오시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오셨을 때, 뭐 4박 5일, 일주일 단위로 오셨을 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 최소한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물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다 보면, 저하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용역비를 받고 도와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만약에 30대라면 한국에서 조금 더 찾아보세요. 40대 초반이라도 한국에서 좀 찾아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라오스나 태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려면 자녀 계획도 있고요. 재테크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수십 년 살아갈 계획을 세우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의 젊은 신랑 만족할 수 있게 개런티할 수 있는 현지 여성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국제결혼업체에서는 뭐 우리 회사에 가입하시고 가입비 내시면 즉석 만남이 가시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결혼할 여성인지 결혼을 안 할 여성인지 어디 업소 여성인지 아르바이트 여성인지는 모르나 만나게 하고 진척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자꾸 바뀌게 돼요. 설령 또 그렇게 해서 만났다 하더라도요, 언어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나 다 해주는 거 맞잖아. 나는 여기까지는 해주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결혼에서 잘 사는 젊은 커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만나냐? 직접 오셔가지고 다니시다가 뭐 누가 소개를 했던, 어디 클럽에 가서 만났던, 어디 뭐 운동하는 장소에 가서 만났던,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만났던, 길에서 만났던, 인연이 돼서 같이 젊으니까요, 서로 조건을 막 내세우지 않아요. 지참금 이런 거 무리하게 안 내세워요. 젊으면 지참금도 적게 줘도 되고요, 안 주고 사는 사람들도 또 일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거죠. 한국의 젊은 남성과 라오스의 결혼 안 한 여성이 정말로 만나서 한 커플, 한 원앙이 되는 거예요. 원이 앙이 되고 앙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기 낳고 잘 삽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국제결혼업체에 의뢰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거기에 결혼하겠다고 하고 나온 여성들, 특히 베트남은 믿을 거 하나도 없고요. 라오스의 국제결혼업체는 공식적으로 허가돼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정말로 그 여성의 속마음을 알아낼 방법이 없고, 오직 소개해주는 그 국제결혼업체 사장이나 그 직원 말을 의존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결과가 아주 엉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리한 요구 조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그 여성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당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해서 상대를 바꿔버린다든지. 결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업체로 해서. 그런데 나이가 드신 50대 중후반, 60대 초중반, 70대 분들이 결혼하겠다고 오시는 거는요, 돈은 들어가죠. 왜? 라오스의 젊은 여성이 한국에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성과 사는데 목돈 받아서 자기 키워준 엄마하고 아버지, 또 어려운 자기 형제들 도우려고 돈 보내주는 거 당연하죠. 그때 지참금 들어가죠. 그런데 이 나이 드신 우리 한국 장년층 분들은 여기 와서 아기를 낳을 목적은 없어요. 뭐 재테크하고 할 목적도 없어요. 그냥 내 남은 여생 내 옆에서 반려자로서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젊음에 대해서 좀 얻고 싶은 거죠. 젊은 여자와 같이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보필 받고 또 해줄 만큼 물질적으로 해주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 국제결혼은요, 정말 심사숙고하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30대 여기 오셔서 국제결혼한다? 그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중간 과정, 끝나는 과정까지 저는 솔직히 성사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왜? 라오스 여성들의 그 젊은 사람과 결혼하는 그 젊은 여성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라오스 여성의 마음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구하고 생각하는 게 아주 광범위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대강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여기 국제결혼업체들 피해가 계속 양산이 되는 게요,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의 속사정까지 알지 못하고 그냥 소개비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급진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급진행. 정말로 양심적인 국제결혼업체들은요, 결혼까지 성사시키는데 1년에서 2년까지도 가고 3년까지 가는 업체도 있어요. 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 한국인끼리 결혼도 실패가 되는데, 중매 잘못하면. 하물며 외국 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혼하는데 왜 속전속결로 일주일 안에, 보름 안에 다 끝내버리려고 할까요? 그 이유 대강 짐작 가세요?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돈은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국제결혼 업체들이. 현지에 소개비도 줘야 되고 또 왔다 갔다 경비 쓴 것도 뽑아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돼서 양측에서 다 오케이 사인 들어와서 약혼도 하고 지참금도 넘어가고 또 빨리 결혼식 잡아서 혼인을 치러야만 잔금, 완부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계약금만 받아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허점과 맹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국제결혼 좋은 예를 남길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원망과 노여움으로 가득 찬 동남아를 바라보시게 되는데, 그것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란 얘기죠.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인들이 장난친 것이 원흉이 된 거고, 원인이 된 거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한테 국제결혼 시켜주세요. 돈 드릴게요. 저 안 합니다. 왜?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오시게끔 해서 제가 먼저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요. 이야기도 해보고, 인성도,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정신적으로 하자가 없으신 분인가, 마음이 따뜻한 분인가, 그리고 또 라오스 여성을 어떻게 연결이 된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35%는 알아야만. 나중에 연결해서 같이 만나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나중에 파탄 나면 그 원망을 누가 듣습니까? 당사자들끼리 욕 안 해요. 그때는 남 탓하잖아요. 그 남 탓하는데 제가 왜 거기에 제 이름 석자를 올려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요, 정말 저를 순수하게 후원했던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도 후원하면서 어떤 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또 오실 때 선물 더 많이 싸갖고 오시고요. 여기 오셔서 제가 뭘 공짜로 해드린다 해도 그 돈 다 막 강제로라도 집안에 던져놓고 그러고들 돌아가세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후원은 하되 목적이 있어요. 그 후원금이 나중에 내가 비즈니스 피로 가서 줄 돈보다는 10분의 1 작기 때문에 계속 후원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여기 오셔서 제가 케어를 해드리다가 마찰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겨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단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물질적인 그런 거보다도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가슴의 따뜻함을 제가 전달받았다든지, 또 라오스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최소한 50% 이상 일치가 될 때, 아, 누군가 오면 이렇게 한번 만남을 만들어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라오스에 혼자 오시는 분들, 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오셔서 한 달 살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달 살기 오셔가지고 그냥 저렴하고 실속 있고 내 욕구 해소할 수 있는 안마장만 파다 가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녁 때 나가서 낮에는 잠자고 낮에는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유튜브 보다가 밤에 클럽만 가서 또 민간인들 만나고 가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라오케 유흥업소만 댔다 가시다가 유흥업소에 책을 쓸 정도로 통달해서 가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여행 매니아예요. 저하고 같이 투어 다니는데 합류해서 관광지 구경하고 액티비티 즐기고 건전하게 가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백화점이나 헬스장이나 피자집이나 유명한 음식점, 뭐 프랑스 식당, 이태리 식당 다니면서 라오스 상류 사회 여성 만나려고 하다가 돈만 좀 많이 쓰고 거둬들인 거 없이 마음 다쳐서 가신 분도 계세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떤 식으로 라오스를 오셔서 라오스 시간이 멈춘 땅에서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사회 구조 속에서 힐링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의 몫이고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건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봐주시고,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거. 그래야 제가 유튜브로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거. 왜 도네이션 유튜브 안 하냐? 어려운 데 가서 좀 찍고 그거 좀 도와주는 거 영상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히트맨님한테 후원금 보내주고 그 후원금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일부 떡고물 떨어지면 히트맨님도 남이 교육비로 쓰고 생활비 쓸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는 질문. 저는 안 합니다. 그것은. 그냥 저 먹고 사세요 해서 보내준 후원금은 제가 받아 먹지만요. 남 도와주고 그 영상 찍으러 가고요. 이 라오스 사회주의 국가 이 어려운 사람들 찍어서 영상에 올리는 거요. 그거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돈에 출처가 뭐 사용처가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뭐 이런 거 전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